요즘은 뭐든 귀찮아지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유난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계단 오르는 것, 전화 한 통 거는 것, 약속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하지 뭐.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미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귀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찮다고 다 미루면 몇 년 뒤에 삶이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찮아도 50 이후에 이것만은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작은 것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지만 천천히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 나이에 귀찮아도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며칠 쉬면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연락하면 됐습니다. 습관이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면 됐습니다.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50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몸이 한번 무너지면 몇 달 가고 관계가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고 습관이 한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 이후에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체력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미루는 것들, 운동, 건강검진, 사람 만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것들을 미루면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지금 운동 안 하면 5년 뒤에는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사람 안 만나면 5년 뒤에는 외롭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안 하면 5년 뒤에는 병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큰 결심을 해야 해, 열심히 해야 해. 아닙니다. 큰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지칩니다.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몸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김철수 씨는 58세,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소파에 앉아 있고 낮잠 자고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았습니다. 뭐 하러 나가? 집이 편한데.
이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줄었네요. 움직이셔야 해요.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안 움직였구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처음엔 10분만 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10분씩 한 달이 지나니까 20분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숨도 덜 찼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계단도 편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구나. 50 이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몸입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이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몸이 유지됩니다. 몸이 유지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나의 일부다. 달리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다. 하루키는 30년 넘게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몸을 안 움직이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매일 달립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몸이 건강해야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요.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운동복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귀찮아도 10분만 걸으세요. 10분이 힘들면 5분만 해도 됩니다. 5분도 힘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하려 하지 마세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천천히 짧게라도 어제 10분 걸었는데 오늘 못 걸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계속하지 못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영애 씨는 61세, 자식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하고 박영애 씨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외로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찮았습니다. 전화하기 귀찮아. 만나기도 귀찮아. 그냥 있자. 이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울해졌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해. 우울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 아니, 안 만나. 왜? 귀찮아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야. 사람을 만나야 해. 박영애 씨는 억지로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구나.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50 이후에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은 그만두고 친구들도 각자 바빠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만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럼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럼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로워지면 안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 자신과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사람이 그리운 마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하지만 외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 한 명만 만나세요. 전화로 30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만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귀찮아도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이번 달에 한 번 볼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만나서 거창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자식한테, 형제한테 전화하세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연결이 유지됩니다.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매주 만날 필요도 없고 친한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두 명만 만나도 됩니다. 어제 연락했는데 오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정수 씨는 63세, 은퇴한 지 3년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하루가 흐릿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했어? 이정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했지? 기억이 안 나네. TV를 봤는지 낮잠을 잤는지
뭐를 먹었는지 다 흐릿했습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의미 없이. 그래서 이정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뭐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어느 날 이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저녁 9시 침대에 눕기 전에 10분만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뭐 했지? 오늘 좋았던 일은 뭐였지? 내일은 뭘 하지? 처음엔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TV 봤네. 그런데 계속하니까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일은 산책이라도 나가야지.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정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50 이후에 하루가 흐릿해집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흐릿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나는 뭐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으면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에 의미를 줍니다. 의미가 있으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낭비된 것이다. 프랭클린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좋은 일을 했는가? 이 질문을 통해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잘한 일을 기억하고 못한 일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오늘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기 쓸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저녁 자기 전에 10분만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뭐 했지? 오늘 좋았던 일은 뭐였지? 내일은 뭘 하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종이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세요. 내일은 산책 나가야지.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내일은 책을 좀 읽어야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럼 내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했는데 오늘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가끔이라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사람과의 최소한의 연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귀찮으실 겁니다. 하루 10분 걷기? 그것도 귀찮은데. 친구 만나기? 연락하기도 귀찮은데. 하루 정리? 그냥 자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안 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귀찮아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모든 게 귀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찮음을 이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귀찮아도 이것만은 놓지 않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50 이후 삶은 더 많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덜 무너지는 싸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 이후에는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무너지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이 덜 무너지고, 관계가 덜 무너지고, 마음이 덜 무너지고, 이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귀찮아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바꾸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건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씩 걷는 사람은 5년 뒤에도 걷습니다. 안 걷는 사람은 5년 뒤에는 걷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외롭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안 만나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셋째, 삶이 의미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삶이 의미 있습니다. 정리 안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거창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실천한다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10분만 걸어보세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늘 저녁 10분만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그럼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가장 귀찮은 게 무엇인가요? 또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해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찮아도 오늘 하나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